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서울의 소리 특집방송 윤석열 퇴진을 위한 전국의 소리 방송, 오늘 세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와 정치 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치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고,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함께 손잡고 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정치와 정치 제도를 새롭게 바꿀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세 번째 전국의 소리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인가요? 예, 네 번째. 세 번째가 아니고 네 번째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두 분 화가 나는데 너무 잘생긴 사람이 왔어. 그것도 둘씩이나. 여러분 늘 함께 그 제 옆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박창진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창진입니다. 네, 짧게 하고, 그다음에 정말 잘생긴 사람, 우리 오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이현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하고 있는 이현택입니다. 우리 박 대표님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누군지. 네, 저랑 함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하고 계시고, 상근 부대변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검색해 보시면 지금 뭐 이현택 민주당 뭐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내신 논평들이 많이 뉴스에서 지금 회자가 되고 있고요. 언론 픽도 많이 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다른 얘기들도 있으시죠? 그래도 그 오프닝으로 제가 누굽니다 이렇게 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보니까 우리 부대변인님께서 뭔가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럼 안 하네. 네, 지금 우리 선배님이 대본대로 안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 너무 당황을 해서 지금 깜짝 놀랄 놀자인데요. 대본대로 소개를 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렇지, 그걸 하라고. 네, 그걸 본인이 하게 대본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저한테 말씀하셔서 네, 지난 12월 16일 날 저희가 이제 상근 부대변인, 중앙당 부대변인이 정확한 명칭이겠고요. 임명이 됐고, 그 이전에 공개 모집 절차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때 저희가 그 서류 공개 모집을 해서 네. 그거를 이제 서류 전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브리핑 실기, 또 논평 실기, 네. 또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이 됐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네. 선발이 되신 것이다. 네. 심지어 실력도 검증되셨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거 저기 뭐 보니까 광주 출생이고 뭐 이거 그 소개를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뛰었는데, 어쨌든 보니까 아니 그 민주당 부대변인 되는 거 우리 박창진 대표 보면 아주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네. 보니까 뭐 서류 전형에 뭐 논평 실기하고 브리핑 면접하면서 보니까 아니 대단한 일을 대단한 시험을 통과했어요. 아, 그러네요. 아니 보니까 공개 모집했는데 6명이 발탁됐다는 건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어요? 한 50대? 네. 50대? 현장에서는 그랬고 서류 심사는 잘 모르겠네요. 네. 아,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전까지 그 싱가포르 신문사하고 영어로 인터뷰를 하다 와갖고 야, 갑자기 한국말을 그 영어로 해, 그거 영어로. 이현택 우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1990년 광주 출생이시고요. 전국 청년위원회 수석 대변인을 하셨습니다. 이미 대변인을 하셨네요. 또 전남도당 청년위원장을 하셨고 아직도 청년이십니다. 전 청년위원회 부의장을 또 역임하셨고, 정책위원회입니다. 정책위원회,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전 동북아 평화협력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네. 하셨습니다. 하여튼 이런 하여튼 뭐 경력은 그렇다 치고, 근데 부대변인 하면 옆에 있는 우리 박창진 대표도 부대변인인데 자기가 뭐 하는지 안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 이 대변인이 좀 해줘야죠. 뭐 하는 건지 부대변인이. 일단 부대변인의 역할은 첫 번째로는 당의 또 얼굴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많이 다루는데요. 당의 공식 논평들, 또 당의 공식 입장들을
작성하고 그거를 국회에서 브리핑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언론 대응을 하고 또 언론인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소통을 하고 이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옆에 계신 우리 박창진 대표와 다르게 이현택 부대변인 검색을 했더니 벌써 논평이 좀 제법 굵직굵직해요. 그죠? 좀 네. 뭐 내용을 바로 소개하는 것보다는 준비된 사진 하나 좀 올려주시죠. 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내용은 그 중증외상수련센터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기재부에서 전액을 삭감하는 바람에 그거 가지고 논평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 내용도 재밌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그 전환길 씨 관련된 제가 그 논평을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뭐냐면 꽃보다 전환길이라는 그 유튜브에 그 댓글에 어떤 시청자가 댓글을 단 거예요. 아 선생님 뭐 제가 폭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네.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 당신의 극우 선동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지지자가 폭탄까지 준비한 상태가 됐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폭력을 선동한다. 네, 그래서 논평을 냈는데 이거를 강신업 TV가 봤습니다. 강신업 TV가 저쪽에서. 네, 그래서 강신업 TV가 뭐라고 했냐? 여기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 되는데요. 네. 이현택 부대변인이라는 사람이 그걸 말리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러니까 이 지지자가 전환길 씨한테 던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선생님 때문에 간병 맞아서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마치 제가 이 폭동을 선동하는 듯한 그런 거꾸로 그렇죠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5만 명 이상이 봤고요. 또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또 고발 조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명예훼손을 당한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가짜 뉴스 심각합니다. 그럼 되게 심각해요. 아니 그 지난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왜 그 힐러리가 뭐 소아성애자고 뭐 피자 가게 밑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피자 게이트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잘못된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폭력을 선동하는 일이었는데 똑같은 일을 당하신 거네요. 네. 지금 그분들이 참 상당히 문제입니다. 네. 근데 제가 우리 박창진 대표도 부대변인인데 논평을 직접 씁니까? 그럼요. 100%. 그 라이터한테 따로 있는 거 없어요? 그 옆에 써주는 작가들.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매일 아침 매일 새벽마다 정말 치열하게 그 신문 한 10여 개를 서칭을 하고요. 사설들을 검토를 하고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계속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들 회의할 때도 그거 다 옆에서 다 캐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공보 기능 중에 하나니까 당내에 돌아가는 모든 소식들이 이제 공유되다 보니까 카톡, 텔레그램 방이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근데 우리 이제 이현택 부대변인님은 더 훌륭하신 게 지금 순천에 계시잖아요. KTX를 타고 서울에 출근을 하셔서 그 업무를 보고 또 귀가하시고 이런 이게 힘든 여정이 또 저희들처럼 서울에 있거나 근교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확실히 정말 훌륭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이전의 이력을 보니까 지금 참 부러운 나이입니다. 1990년생. 네. 90년도에 뭐 하셨나요, 우리 선배님? 기억 안 나시죠? 기억나지. 대학 1학년이었어요. 자, 이래서 제가 나이 커밍아웃을 했네요. 근데 경력이 되게 화려하시고 더더군다나 이제 전라남도 지역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독특한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쵸. 한번 그 영상 한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보시면 정말 대단한 청년이다. 이런 청년 정치인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실 만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삭발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어떤 영상이시죠? 이게 대표님께서 그때 단식하고 계실 때예요. 네. 윤석열 그 대통령에 대항해가지고 2023년 9월 14일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때 도당 청년위원장 하고 있을 때인데요. 대표님의 단식에 동참을 하자라는 거 첫 번째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전남에서 올라온 청년들입니다. 우리
몇 분이 오신 거였어요? 7명이 왔습니다. 7명. 네, 다 KTX 타고 와서 와서 삭발까지. 삭발까지 한 겁니다. 네. 참. 삭발 동지들입니다. 삭발입니다. 그래서 그 삭발이라는 게 또 대단한 결기가 필요한 그렇죠. 일인데 예. 그만큼 이중하게 생각하신 이유는 뭔가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뜻에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해서 저희 지역에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같이 하자고. 그래서 그래 우리가 하자. 그래서 올라가게 된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문재인 대통령 때 만들었던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그 청년 예산이 있어요. 중소기업들 그 상생할 수 있는. 근데 그거를 1조 5천억을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겸사. 겸사겸사. 예, 삭발도 하고 그다음에 브리핑도 하고. 예.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탄핵 정국에서도 모의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 우리 준비된 사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오 멋있다. 아이 머리가 지금이랑 변함이 없는데. 이때는 얼마 안 됐을 때니까요. 제가 저기 뒤에 화면을 보면 엄청 추웠을 때 같은데 지금 엄청 밤에 추웠습니다. 저 한남동. 예, 여기 그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는 체포한 그날이에요. 날. 당일날이에요. 그날 새벽에 나가가지고 음. 예, 같이 이제 우리 동지들하고 있었는데 정말 추웠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청년들 하면 사실은 저 때도 아마 저 당시에도 탄핵을 반대하는 예. 청년들 많이 있는 그래서 의외로 반대편에 청년들이 있죠? 반대편의 청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 솔직히로 이제 실상으로 뭐 네. 저기 고향 친구나 아니면 네. 뭐 대학교 친구들 이런 친구들 만나면 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실질적으로는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고 물론 있기야 있겠죠. 하지만 극소수라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고 싶고 사실 대부분의 청년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사실 많이 중점을 두고 있어요. 참, 뭐 예. 취업이나 이념적인 일부. 예, 그 정치는 사실 굉장히 그 우선순위의 뒷자리에 있습니다. 예, 취업, 그다음에 뭐 창업, 그리고 뭐 결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마치 윤석열을 막 옹호하고. 막 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 옳지 않은 이야기다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 측면에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 부대변인님이 청년 세대에 아직 속해 있기도 하시고 네. 하셔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이전에 이제 청년 세대라 함은 한 세대의 어떤 문화적인 또 지금 말은 뭐 정치는 조금 요거 그치. 좀 달라졌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문화 흐름을 이끌어가는 세대로 불렸는데 현재 이제 청년 세대를 두고 무관심한 세대다. 포기 세대다 등등 여러 가지가 많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심도 깊은 여러 전문가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날 세미나에서는 주제가 2030 남성의 보수화 어떻게 아. 봐야 하는가라는 주제였어요. 남성 예. 청년들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다루기 힘들죠. 예, 왜냐하면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남성의 2030 남성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약간 사회적으로 금기시. 예,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2030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어느 쪽이든 공격을 받게 됩니다. 예, 마치 남자가 쪼잔해지는 듯한. 그런 것도 있네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여성용 주차장이 있다. 그거를 2030 남성이 왜 여성 주차장만 있냐. 그 불공평하다 이야기하면 너 왜 그래 남자가 돼가지고. 가해자로 만들어버린 프레임 같은 거. 마치 쪼잔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군 가산점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니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남자가 남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청년들이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얘기를 그 주제를 꺼내는 것조차 예, 그렇죠. 토론조차 불가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이었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때 대선 때를 보면 2030 남성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 게 36.3%, 그리고 윤석열 그를 지지한 게 58.7% 남성이요. 그리고 30대 남성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 게 42.6%, 윤석열이 50.8%예요. 그 표가 있던데 잠시 그 표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표가 준비돼 계속 있나요?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을 지지해 준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확실한 수치가 나온다. 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 여조 뭐 여론조사 꽃 같은 거 봐도 지금 현재도 2030 남성은 약간 보수를 지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놔둘 수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터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세미나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 자리에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외부 초청 강사로 우리 1989년생 여성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네, KDI 김조은 교수님이 계셔서 이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교수님이 여러 가지 실증적 자료를 조사해본 결과 2030 남성이 보수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고 이거는 미디어의 어떤 담론이다 그냥 말씀해 주셨고 다만 그들이 국민의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하지만 또 민주당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만 그들이 민주당을 싫어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그 여성 운동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페북에 그러니까 진보 세력들이 여성 청년을 계속 호명하는 얘기들, 논평이나 뭐 하여튼 논조나 정책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남성 청년을 호명하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 그럴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이현태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세대가 가지는 문제나 기성 세대가 가지는 문제가 다 똑같다. 살아가는 문제다. 지금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이 얘기하고 있는 먹사니즘, 잘사니즘, 민생의 문제인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라고 호명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반페미니스트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청년 의제를 다루는 것조차 그런 프레임에 갈리게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상황들이 있는 거를 이번에 또 이제 얘기를 하신 거네요. 네. 좀 더 디테일한 얘기들은 더 없으셨나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이제 남성 청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네네. 그러니까 어떤 여성의 권익 신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 2030 남성도 그들 나름대로의 삶이 있고 사회적 책임감이 있고 또 어깨에 진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주라는 거죠. 우리 소리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회가 해주지 않고 있다. 그거를 정확하게 치고 들어온 게 이준석인 거고요. 이준석 씨가 그때 내가 남성 대변해 줄게 이러면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개혁신당에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것처럼 민주당이 이번에는 꼭 좀 그런 역할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소망이 있어서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이제 이현태 부대변인님이 청년 세대다 보니까 더 공감이 가는 문제들이 많았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제일 와닿는 게 결국은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해서 약자들이 의 포지션이 다 똑같은 입장인데 그걸 청년 여성, 남성 여성으로 나눌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운동장을 예, 평평하게 맞아요. 만드는 데를 더 집중해야 되는데 왜 한쪽만 호명하느냐라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좀 대한민국이 저는 기본적으로 이 차별, 서열, 계급, 경쟁 이렇게 대변되어지는 이 기본적인 구조와 시스템의 이 틀거리가 바뀌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 근데 이것을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올해 60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동안이십니다. 오늘 나이 커밍아웃이 많네. 기성세대인데 기성세대들이 좀 하지 못했던 일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젊었을 때, 그냥 어렸을 때 어쩌면 지금 이 대변님 그 나이 어간에 좀 더 이 정도의 소양, 인문학적 소양이나 자기 정치적 소양을 갖고 있었으면 좀 더 큰, 더 좋은 훌륭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우리 제 아들, 딸들에게 혹은 우리 후배들에게 좀 물려줬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향후 이제 이렇게 훌륭한 정치인들이 젊은 정치인들이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차지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해나갈 텐데 혹시 이제 향후 어떤 정치적 행보나 이런 계획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뭐 서울이에요? 아니면 순천이에요?
아 그거는 뭐 정확하게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당연히 제가 쓰임을 당하는 거지. 그리고 주민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저를 써주시는 거지. 예, 제가 뭐 결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리더자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역량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예, 그래서 좀 그렇게 단련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뭐 사진 그 준비된 사진인데 좀 잠깐 뭐 보니까 해령면 네, 예. 이게 고등학교 유치에 관한 내용인데. 아 고등학교. 네, 저희 지역이 이제 제가 전남 순천이지만 네. 그 뭐 지금 서울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라도가 다 촌 아니야 이러겠지만 네. 우리 저희 해룡 신대지구 같은 경우에는 또 평균 나이가 5만 6천인데 인구가 네. 평균 나이가 34살이에요. 아, 그래서 네, 굉장히 젊네요. 젊은데 지금 거기를 조성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고등학교가 없어요. 아니 고등학교가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여기에. 그래서 충분하지 않군요. 네, 다 구도심으로 가고 있어서 그걸 이제 하나 마련해달라라고 하는 이 서명운동과 그 다음에 각 뭐 교육감님, 시장님, 뭐 기원님 만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 또 사진 그다음 사진. 있으신가요? 이건 어떤 건가요? 이거는 그 SOS 마을이라고 이제 그 뭐죠? 이제 부모님이 없는 안 계신.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아, 예. 결손 가정 뭐 이런 거. 저희 청년들이 가서 같이 김장 봉사를 해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아유. 정말 나눔의 아니, 청년들이 저 활동을 김장하면 하시네. 옛날에 어르신들은 못 떨어진다 그러는데. 무슨 말씀? 자,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양성방송 등에 걸립니다. 저 표정 그다음 좀 봐줘, 사진에 저 또 표정. 어떤 게 있나요? 플로깅. 블로깅. 네, 이제 플로깅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이거 모르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아셔야 됩니다. 얘기 이게 좀 이제 해주세요. 플로깅이라는 것이 이제 그냥 쓰레기를 줍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면서 조깅을 같이 하면서 이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같은 건데 레저와 이렇게 사회 같이 봉헌 즐기기도 하지만 함께한다. 길거리에 있는 뭐 쓰레기도 줍고 예, 봉사활동도 같이 하는 예. 훌륭합니다. 예. 그다음 또 사진이. 예. 어유. 이건 또 아, 뭐가 쓰여 있나요? 이거는 그 후쿠시마. 윤석열 정부의 아주 큰 죄악 중에 하나죠. 나중에 역사가 판단을 할 건데요. 후쿠시마 오염수입니다. 그때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서 사실 남해안이 엄청난 피해를 봤거든요. 네. 그리고 남해안 어민들이 피해를 받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그 물고기를 먹는 또 우리 서울과 수도권의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봤는데 이때 그 남해안을 쭉 걸으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에 대해서 좀 예. 이렇게 얼마나 활동을 걸리셨어요? 그때 김용민 의원께서 네. 남해안 한 바퀴 오셨어요. 예, 예. 그때 같이 동참해요. 아하. 풀 코스를 다. 저는 풀은 안 했고요. 전 전남 도시. 전남 갈 때. 네. 그러셨구나. 아유. 그래서 또 헤어스타일이 또 다르시네요. 또 머리가 다양한 그렇죠. 헤어스타일로 그러니까. 계시네요. 역시 지역 밀착해서 물론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거지만 정말 모든 의제들 청년을 대변하고 나라 살림 또 국가 걱정하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해오고 계신 그런 네. 훌륭한 청년 정치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우리 이현택 그 부대변인 보니까 그 자국 중심, 민족적 네. 자긍심 회복, 그다음 대륙을 향한 꿈, 이런 것들 하면서 특이하게 보통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 정치인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보통 사람 참 마음에 예. 드네요. 이게 보통 굉장히- 사람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노태우의 보통 사람은 아니겠지. 그 개념은 제가 전혀 모르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소시민입니다. 네. 예. 그냥 정치에 대해서 이제 정치가 잘못된 것을 꼬집기도 하지만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회사원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지금 탄핵 정국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계엄을 선포를 하셔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정말 그 추위에 바들바들 떠시면서 밖에 네. 나와 계셨잖아요. 그건 정말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렇죠. 말도 안 거죠? 되죠, 그거. 네. 오히려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준비된 정치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 네 우리 이현택 부대변인님이 이제 하시고 싶은 정치. 아니 요 얘기를 좀 그래도 네. 집약적으로 이렇게 팍 풀지. 아까 제가 살짝 농담을 해서
흐트러졌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이현택 부대변인, 우리 청년 정치인이 이제 앞으로 나는 이런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정치를 해내겠다라고 하는 포부와 결의의 말씀을 좀 끝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그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 하나가 저는 평화의 한반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헌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지만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있지 않은 가장 중요한 민주당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보통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지만 또 동시에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는 통일된 한반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일본이 저지른 어떤 역사적 폐악에 대해서 자긍심을 회복하는 일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가 위태로운데 그 철도를 통한 육로 교통을 통한 그 경제의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역할을 제가 꼭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석사도 안보 쪽으로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쪽으로도 계속 가고 싶습니다. 진짜 언제 한번 다시 우리 부대변인 모시고 평화와 경제 뭐 이런 걸 갖고 한번 30분 너무 짧긴 한데 석사 논문을 가지고 오셔서 나중에 석사 논문 완성되면 그거 갖고 같이 리뷰를 한번 하면서 그래서 하겠습니다. 정말 준비된 예비 정치인 또 청년 활동가, 청년 정치인 또 더불어민주당을 대변하고 있는 부대변인으로서 정말 활약하고 계신 이현택 부대변인님하고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댓글로도 지금 명프로 원TV라는 곳에서 이현택 부대변인 뭐 응원한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지켜봐 주시면 또 무럭무럭 더 성장하실 분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모셔서 더 깊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화면 보고 다음 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방부 장관이 육군사관학교 교내에 있는 독립운동가 통상 철거 계획을 인정했습니다. 육군사관의 정체성은 6.25 전쟁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로부터 언제까지 홍범도 장군을 그렇게 모욕할 겁니까? 싹 죽이라 그러면 싹 죽이라 그러자! 독립전쟁의 영웅,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이 오늘 마침내 고국 산천에 몸을 누이십니다. 홍범도 장군님, 잘 돌아오셨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필승! 네. 두 번째 손님 모셨습니다. 네, 두 번째 손님 소개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혁, 1983년 서울 출생으로 되시네요.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네.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이시고 현 더민주 경기 혁신회의 공동 상임대표이십니다. 또 현이 되게 많으시네요. 그래요?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지역 부위원장이시고요. 현
10년 공공 임대 리츠 입주자 총연합회 공동 대표를 또 맡고 계시고요. 전 더민주 혁신회의 대변인을 역임하셨고 전 유치원 3법 추진 학부모 대표도 역임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인사 한번 간단하게. 안녕하십니까. 여기 우리 박찬진 부대변인이 아주 좋게 설명해 주셨는데 한 가지 틀린 게 있습니다. 저는 뭐가요? 대구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아, 여기 네. 서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 다음에는 꼭 서울에서 태어나고 싶은 그리고 제가 이상하다 그랬어요. 네. 저는 서울 대구를 알고 있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도시적인 이미지를 이제 추구를 했는데 예, 그걸 또 이렇게 반영해 주셨나 강남풍 봅니다. 같아요. 안 그래 어제 우리 박찬진 부대님께서 네. 화장법에 대한 저에게 특강을 해주셨어요. 아, 이미지 메이킹. 네, 이미지 메이킹. 눈물 콧물 빼게 제가 만들었죠. 네. 그렇게 하고 다니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당이 얼굴인데, 그래서 이제 올리브영에 가서 이런 저런 거 사라. 했는데, 오늘 집 앞에 갔는데, 또 그거 안 팔더라고요. 예, 그래서 열심히 다른 거를 바르고 왔습니다. 쿠키 앞에 있습니다. 네, 아니 쿠키 그 앞에. 저기 하나도 두 분한테 또 동일한 질문을 할게. 방금 왔던 우리 이한택 부대변인도 미모가 상당한데 우리 지금 우리 이원혁 대변님도 제법 인물이 아유, 어디 가면 감사합니다. 아주 오롯이 피어나겠습니다. 오롯이 옆으로 좀 피어나서 선생님 많이 걱정인데요. 아니, 잘 그렇지 않은 것 같고 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도 지금 예쁘게 잘 나오는데 뭐 댓글도 지금 뭐 반응이 좋네요. 진짜. 언제 나오시냐. 뭐 경기도에서 화이팅을 외친다. 이런 야, 댓글들이 뭐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뭐 난리가 아닌가 봅니다. 예. 하여튼 오늘은 민주당 그 대변인실에서 정말 그 고생하시는 여기 원래 제가 뭘 하나 붙여야 되는데 대변인들 나왔고 내가 좀 말을 좀 오늘 굉장히 격조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선 두 분 다 모셨는데 제가 좀 요즘 너무 이제 긴박하고 막 그냥 하루가 다르게 뭐 뉴스부터 시작해서 말들이 온통 잔치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대변인들 보면 논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준비하는 아까 보니까 직접 쓴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죠. 직접 쓰고 그다음에 막 또 발표도 하고 네. 막 이런 과정에서 네. 그런 걸 좀 아까 우리 이 부대변님은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이현택 부대변인. 그렇죠. 근데 우리 이원혁 부대변님은 어떻게 그걸 준비하고 또 기억나는 논평은 또 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부대변인들의 이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냐면 제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대변인을 했을 때는 네. 아주 편했어요. 뭐가 편했냐면 네. 그날의 제일 나쁜 놈에 대해서 쓰면 됐거든요. 그날의 제일 나쁜 놈이 이번에 뭐 오세훈이냐, 홍준표냐, 네. 우리 내란숙의 윤석열이냐 그냥 뉴스를 보고 딱 잡아서 쓰면 되는데 우리 부대변인 당이 오니까 부대변인이지 않습니까? 네. 부대변인은 부대변인이니까 또 대변인들이 또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또 이제 논평이나 브리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비밀이 있습니까? 그럼 이제 저희는 또 그 영역에서 그 조금 대변인들과의 겹치지 않게 좀 그런 기술적인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래요? 뉴스를 더 꼼꼼히 봐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헤드라인만 보고 딱 써야 되는데 뉴스를 좀 꼼꼼히 봐서 좀 안 나올 만한 것들 그런 것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그런 것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윤상현, 뭐 오세훈 이런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면 저희 뭐 수석 대변인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 부대변인 얘기해가지고 좀 그 발언의 그 가치를 저희가 좀 이렇게 그렇죠. 깎아내고. 깎아서 저희랑 넌 나랑 놀자. 그치. 어디 이재명 대표랑 같이 놀려고 하냐. 이리 와 나랑 같이 놀자. 요렇게 이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정당 활동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밖에서 생각해 보면 공보실이 있잖아요. 공보실에서 야 다 모여. 오늘 A, B, C부터 쫙 하고 1, 2, 3, 4, 5, 6, 7 쫙 해갖고 다 이거 해. 뭐 이렇게 주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네. 근데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번이 좀 있고 부대변인들은 그거보다는 이제 매일매일 생기는 그 현장에서 생기는 이슈들에 대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이현혁 부대변인님이 이전에 이제 서울혁신회의 대변인을 2번이나 전국 제가 맨날 서울 지역이라 난 서울 강조하고 싶어갖고 그 2번 하셨기
때문에 역임하셔서 촌철살인이 아주 필력이 아주 좋으세요. 그래서 제일 좀 본인 기억나는 논평은 어떤 게 있었나요? 혁신회의 때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때 이낙연 대표에 대한 비판을 가장 강력하게 이제 공식적인 데서 얘기를 했었죠. 그때 제가 이제 이낙연 씨라고 하면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잘하셨어요. 네, 제가 금납축이 금납축이 제 전공입니다. 금납축이 그래요? 나랑 놀자. 기술자신데 기술자. 이재명 대표 바쁘니 저랑 놉시다. 그러고 저희 제가 그제 냈던 논평이랑 어제 냈던 논평이 조금 기억이 남는데요. 어제 냈던 논평 중 하나가 이제 서울의 국민의힘 구의원이 원정 도박하러 경기도를 돌아다니면서 원정 도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나라가 이 꼴인데 너희는 도박하러 다니냐. 내란 속에 윤석열이 체포될 때 양산시장 국민의힘 소속이요. 그 사람 골프 치러 갔었거든요. 그거는 골프로는 안 된다. 고스톱 정도는 해줘야지 국민의힘 탔구나. 그렇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냈었는데 거기서 제가 한 발 원래 더 가려고 했어요. 한 발 더 이것도 비하인드인데 한 발 더 가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옆에서 만류하더라고요. 어떤 거였나요? 한 발 더 여기서 얘기해도 돼요. 이분 너희들 징계하지 말고 권선동 잘하는 거 있잖아. 그치. 카지노 강원 카지노 그렇지, 취직시켜줘라. 그렇지. 권선동 그런 거 잘하는데 너희 전공 살려서 그 취직시켜라. 그러니까 또 이 공당 입장에서 또 너무 점잖지 않다고 하셔서 그냥 그렇지 않다고. 내공이 보통 내공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지금 부대변인들 선출 과정을 아까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것도 6분이나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서로 안 친하죠? 친합니다. 저희 별로 두 사람 별로 안 친한 것 같은데. 우리 박찬진 부대님이랑 저희 인연이 길죠. 그래요? 깊은 인연이 있는 사이입니다. 저희가 친구는 아니잖아. 깐부예요, 깐부. 저희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대변인을 같이 했었습니다. 같이 했었고요. 다른 부대님들이랑 또 그 전에 이제 관계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보면 아까 소개할 때 유치원 3법 추진 포럼 대표 할 때 그때 우리 부대변인 같이 하고 있는 이나연 부대가 도의원이었어요. 그때 저 지역에서 비리 유치원들 특별 감사하고 할 때 도움을 좀 받았었고 또 이현태 부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청년위원장을 했었으니까 청년위원장 하시는 분들이랑 다리 건너서 이렇게 좀 잘 알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대변인은 나는 이런 색깔의 논평을 척 하고 그러는데 박창진 대변인은 그런 색깔이 없어. 이런 걸 좀 한번 해주세요. 씹어 좀, 씹어. 디스전. 그래야 재밌지. 방송을 몰래 대본이 방송을 모르는 대본이야. 그러니까요. 좀 씹어줘요. 일단 잘 많이는 안 읽어봤고요. 자기 거 챙기기. 그렇지. 별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지. 우리 박찬진 부대님은 보면 딱 정제돼 있는 젠틀한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야수적인 것보다는 그렇지. 야수적 좀 날것에 뭐가 있어야 돼. 신사적으로. 근데 좀 이렇게 그 대신에 엄중하게. 엄중하게. 내 이놈. 신사적 엄중. 이런 차이죠. 우리 박찬진 부대의 글은 내 이놈이고 저는 야 임마 이거고. 그런 차이가 좀 야생적 이렇게 본능이 좀 꿈틀거리는 근육질의 글이 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신사적 엄중 이게 근육이 없어 보여. 그런 걸 좀 가르쳐 주시고 좀 서로 대변인실에서 그런 걸 좀 꽉꽉해서 이 야생적 사고에 의한 야생적 근육이 있는 꿈틀거리는 그런 논평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제 부대변인님 이원혁 부대변인님 활동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탄핵 국면이기도 하고 또 아울러 경기 혁신회의 또 대표시죠, 를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성을 부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현재 이 탄핵 국면과 관련한 지역 여론은 좀 어떻다고 보시나요? 저희 화성을이 상당히 독특한 지역이에요.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독특한 지역입니다. 자, 어떻게 독특하냐면 국민의힘이 없습니다. 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도 공석이고요. 국민의힘의 아무런 움직임이
거의 뭐 질이 멸렬한. 서구 지역이 아니라 그럼 포기 지역이네요. 그렇죠. 거의 포기 지역입니다. 오. 그 대신에 그 원래 호랑이가 없으면 여우가 오잖아요. 네. 이준석의 개혁신당에 엄청나게 강력. 저희 지역은 현역 국회의원이 이준석입니다. 그 양두구육, 양두구육으로 유명한 이준석. 개고기 본점. 아, 여우가 온 게 아니라 개고기 본점. 슬며시 그 외에 그 새들이 알 낳아놓으면 그치. 구렁이가 와서 또아리를 트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된 형국이네요. 그렇죠. 알을 쏙쏙 빼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지지세가 아주 상당히 강력한 지역이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지역이었는데 이곳에서 삼선 국회의원 하신 분이 야. 바로 저랑 이름 비슷해서 제가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이원욱. 아, 이원욱? 예. 그 이제 그분 또 개혁신당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여파가 좀 예. 있나 보죠. 네. 제가 처음에 지역에서 정치할 때 아, 사촌 동생이냐? 사촌 형한테 좀 말 좀 잘해라. 그러네. 그런 얘기. 비슷하니까. 근데 이제 본관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다 다른데 예, 이름이 비슷하다는 좀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긴 했는데 예. 아니 이렇게 멀쩡하게 잘생긴 사람한테 큰 거 함부로 그렇게 막말들을 막 하시는 네. 거예요. 자, 이어서 그러면 탄핵 집회가 지역에서도 많이 열리고 있고 우리 이원혁 부대변인님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자료가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들 보면서 저희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떤 사진이에요? 당일입니다. 당일. 오, 예. 개엄 당일. 네, 개엄 개엄 당일. 당일. 저 옆에 우리 화성을 지역위원장 진석범 위원장이고요. 예, 예. 옆에 저 당원 동지들인데요. 그날 이제 노텐돌 지켰죠. 네, 네. 그 안에 계셨어요? 예, 그 안에 갔습니다. 예, 그날 갔었습니다. 그때 몇 시쯤인가요, 저 때가? 저 때는 자정 무렵, 저 때는 해제되고 저 사진 찍었을 때는 1시가 좀 넘었던 시간이고요. 그러면 국회가 봉쇄가 돼 있었었는데 출입이 금지돼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가? 담을 넘어갔는데요. 저 그때 우리 우원식 의장님과 이재명 대표 담 넘는 거 펄쩍펄쩍 넘잖아요. 네. 제 처음에 우리 진석범 위원장이 특정사 ROTC 출신이에요. 이렇게 팍 넘는데 갑자기 콕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위원장님 아니 이거 그 노인들도 넘는 뭐 이렇게 넘어지냐 그러면서 제가 넘는데 저도 바로 그대로 콕 꼬꾸라져가지고 생각보다 담 넘는 게 이게 밖과 안이 높이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격차가 있는 그거 생각보다. 다치신 건 아니고요. 예, 그 낙엽이 두꺼워서 담 넘는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렇지 그거 그때는 찍었어요. 그 생각을 못했죠. 무서워서 그렇지. 그때는 경찰들이 좀 띄엄띄엄 이렇게 순찰했어요. 맞아요. 경찰이 지나갈 저도 때는 현장에서 살았어요. 경찰이 지나갈 때 행인인 척하다가 경찰이 지나갈 때 펄쩍 넘어야 돼서 그때 사진 찍을 그 정신은 안 됐었어요. 거의 독립군 같은. 제가 전날 사진을 못 찍어서 한인 게 뭐였냐면 우리 이재명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대표님이 다른 유튜브 가서 말씀하시던데 네. 그날 현장에 지금 이 사진 너무 없어서 아쉬운데 시민들이 맨발로 오신 분들 스레빠 신고 오신 분들 현장에 있었어요. 예. 잠옷 입고 나오신 분들 맞아요. 예. 심지어 그때 12월 3일이잖아요 반팔로 나오신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이 뭐냐면 자다 그냥 뛰쳐나온 거예요. 맞아요. 예. 인터뷰를 제가 그런 분들하고 했었습니다. 누워있다 뛰쳐나오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이재명 대표님한테도 이미 이런 분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네. 예. 그걸 잘 모르셨구나. 예. 서울의 소리에서 그런 분들하고 인터뷰를 다 했었는데. 그래 역시 그래서 서울의 소리. 그 중에 제가 강릉인가에서 그 젊은 커플인데 20대 후반, 30대 초반쯤 됐는데 수면 잠옷 있잖아요. 네, 저 봤어요. 그거 입고 털 같은 그분이 거, 털 같은 오셔갖고 거. 예. 있길래 너무 독특해서 그분들이 아마 슬리퍼 같은 거 신고 예.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복장으로 왔냐 그랬더니 저는 서울에서 근교에서 온 줄 알았어요. 강릉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차를 몰고 왔다는 거예요. 그랬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 시민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계엄을 막아낸 영웅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또 영상도 준비돼 있죠. 한번 볼까요? 네. 아 저기 저 멀리 네. 예 화면 저 끝에 건너편에 탄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내란 획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보태주십시오. 어떤 네. 건가요? 그 계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더민주정부 혁신에서 트럭을 빌렸습니다. 선거 때처럼.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경기도를 다 돌았습니다. 광화문으로 모여달라고.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대규모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시민 여러분들께서 광화문으로 좀 모여달라. 그때 심정은
상당히 저도 지금 우리가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좀 무서웠지 않습니까? 그 심정으로 저 트럭을 탔어요. 5.18 때 도청으로 모여달라고 방송을 했던 마이크 잡고 마이크 잡고 방송을 했던 그 심정으로 시민 여러분 강화문 여의도로 모여주십시오. 처음에 강화문이 일단 바뀌었습니다. 강화문으로 그리고 여의도로 모여주십시오. 우리가 모이면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 정말 동탄에서 파주까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모여달라고. 정말 그 5.18의 저항군이라고 하나요? 예. 이 대인 심정으로 시민군 심정으로 하셨군요. 그 다음 또 사진도 있으시죠? 예, 그날 이제 파주까지 올라간 거예요. 같은 그 차의 사진이네요. 파주. 수원, 파주 이렇게 가셨다. 이게 경기도를 이렇게 돌았죠. 그다음 사진 또 있나요? 야당역 계속해서 돌고 계신 그렇죠. 사진이고. 계속, 그 다음 사진은 또 뭔가요? 요게 수원. 아니, 요거는 그거네요. 저희 최근에 이제 저희 지역위원회에서 화성을 지역에서 집회를 한 사진입니다. 그러시군요. 일단 사진 자료를 통해서 계속해서 활동해 오고 계신 모습은 봤고요. 네. 네. 아니 그 사진을 보니까 화성 우리 이 부대변인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여기저기 막 다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더민주 경기혁신회의 공동 상임 대표고 지난번에도 여기 오동혁 변호사가 왔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같이 공동 상임 대표 중에.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못 물어봤어요. 오늘 좀 물어볼게요. 우리 더민주 경기혁신회의 회의가 정말 어떤 것을 목표로 지금 이렇게 같이 이 혁신회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걸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 캐치프라이즈는 좀 명확합니다. 내란 세결 척결, 민주공화국 수호,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립입니다. 네, 저기 이제 더민주 전국혁신회 전체가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것을 경기도에서부터 이재명의 정치적 고향 경기도에서부터 그것을 설립해가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기초 단위의 혁신회의를 지금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제 끝났죠. 이제 심의가 현재가.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분은 3월 초, 어떤 분은 3월 중순. 그래서 저기 우리 서울의 소리 저 달력에도 이게 내기는 아닌데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다 되게 적고 있는데 우리 대변인은 언제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3월 15일경. 15일. 예, 원래 11일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더 늦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15일이면 토요일인데. 15일 토요일이나 그럼 14일로 하겠습니다. 14일. 네, 14일. 네, 14일로. 아니 그 14일 하시는 분이 되게 의외로 많아요. 네. 이제 그게 혹시 그 우리 뭐 5월 달에 있을 그 대선 투표일 이걸 상정하고 생각하시는 거죠? 현재 그걸 고려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걸 고려하지 않을 것 같고 원래는 11일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11일까지는 좀 촉박한 것 같다. 본인들이 다행히 이제 마은혁 지명자에 대한 얘기는 좀 논외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선거를 하지 않는. 그렇게 되면 뭐 3월 말 정도까지 미뤄지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뭐 일각에는 뭐 3월 10일 이전에 결정이 나야 그 4월 2일 그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엄청나게 많은 보궐선거가 있는데 이게 3월 10일 전에 돼야 같이 연장해서 5월 달에 그 대통령 선거와 보궐선거 같이 치러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그렇죠. 대변인실에서 한번 특집 뭐 논평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어떤가 하는 거 하고 그래서 사실 지금 한동훈이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계엄을 할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외쳐졌다 했는데 저 이런 걸 한번 좀 세게 조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이게 생명의 은인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본인한테 생명의 은인. 그러니까 아니 그날 들어오게 해줬잖아. 그렇죠. 나쁜 이 새끼가. 본인은 본인을 죽음의 위기에서부터 구해준 은인한테 그런 거죠. 야, 너도 강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게 얼마나 맞습니다. 이 무례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정치적 발언일 거예요. 본인이 이제 당내에서 입지가 적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비판함으로써 본인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려고 하는 건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그렇죠. 하는 건데 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어떤 영화 보면 아무리 악인들도 생명을 구해주면 갑자기 착한 사람은 좀 돌아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생명의 은인한테는 생명의 은인한테는 그래서는 안 된다. 배은만득하다.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리고 또 문제적 인간 그 이준석 벌써
대선 후보입니다. 아주 밀접한 관련이 또 또 거기 있네요. 또 저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거기 또 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은 사퇴를 하지 사퇴를 않아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된다라고 합니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니 그 당의 대통령 후보인데 사퇴를 안 해도 돼요? 네, 이미 일단- 선언했어요. 본인이. 일단 법률상으로는 있기 사퇴를 하지 때문에 않아도 되는데 사퇴를 안 한다고. 예, 본인이. 법률상으로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이제 지역 신문에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준석은 만약에 대선을 나가려면 사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럼요. 그 이재명 대표가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나갈 거라는 게 개항을 주민과 모두 합의된 상태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항을 해 있는 주민들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갈 거라는 것은 모두가 합의된 상황에서 그렇죠. 반대하는 사람 찍지 마, 찬성하는 투표해라고 해서 당선이 된 거예요. 이준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준석이 동탄에 왔을 때 뭐라고 했냐? 동탄에 뼈를 묻겠다 그랬어요. 뼈를 묻으면 되지. 땅 파서 이렇게 네, 딱 묻으면 되지. 제가 묻어주겠습니다. 오, 야, 역시. 뼈를 묻겠다고 했는데 지금 동탄에 이준석 사무실은 항상 잠겨 있습니다. 상주 인력이 없어요. 지역 활동 자체를 안 한다는 거네요. 그러네. 이렇게 할 거면 동탄 사람들은 그렇지. 합의되지 않았다. 그렇죠. 당신이 대선 나가는 거 합의되지 않고 동탄 열심히 일을 할 줄 알고 찍어줬는데 왜 갑자기 대선 나간다고 몇 달 동안 이렇게 하냐? 세비 반납하고 사퇴해라. 그렇죠. 들리는 소문에 벌써 뭐 사무실은 뭐 다른 데 차렸다고 소문도 돌고 그러더라고요. 여의도 차렸겠죠. 그런 상황을 잘 좀 널리 알려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제가 그래서 널리 알리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이참에 이준석이라고 하는 양두구육 개고기 장사를 끝장내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야, 그것을 좀 우리 서울의 소리가 임무로 부여해드리겠습니다. 네. 도와드려야죠. 임무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화성을을 책임지고 있는 그렇죠. 정치인 중에 네. 한 명, 우리 이원혁 부대변인을 좀 더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2018년 한유총 유치원 파동 네, 네. 사태 때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으셨는지 한번. 네, 그때 좀 유명해서 기억하시죠? 한유총 유치원 비리파도 그때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유치원이 한 달에 원비가 한 100만 원씩 했는데 난방비 아낀다 불 끄고 애들 달리기 시키고 썩은 감자 먹이고 예, 상당히 너무 속상한 와중에 이제 학부모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학부모들이 모여서 이 유치원들에 대한 특별 감사를 추진하라. 근데 특별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달 심지어 월급을 2번 받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월급을- 비리가 횡행하죠. 월급을 2번 받아가고 훌륭하다. 그리고 세금도 안 내고 현금으로 월급 가져가고 그런데 이 사람들 처벌할 법적 근거가 너무 좀 미비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끝이면 안 되고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얘기를 했던 그 박용진 의원이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이 안 하셨습니다. 네. 그 박용진 의원님과 그 유치원 3법을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진행을 해서 유치원 3법을 그 학부모들이 만든 거예요. 여의도 정치인들이 만든 게 아니고 처음에는 민주당에서도 그 뜨뜻미진해서 심지어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할게요. 심지어 모 국회의원은 제가 박용진 의원이랑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예. 거기에 내가 아는 유치원이니까 좀 봐달라고. 로비를 한 거네요. 예, 그때 스피커폰에서 들었어요. 아이고. 제가 그 국회의원 이름을 밝히고 싶지만 여러분들 생각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를 설득한 게 너무 어려웠고 결국은 당내에서도 이제 당론으로 정해져서 유치원 3법이 가는데 그 과정이 또 너무나 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예. 저희 애가 유치원 졸업하게 생긴 거예요. 이대로 안 되겠다. 유치원 직접 만들어 버리자. 자체적으로 유치원 3법을 지키는 유치원 3법을 만들어 버리자. 자립형 그런 그렇죠. 유치원. 그래서 전국 최초로 학부모 70명 모아가지고 협동조합 유치원을 만들어 버렸어요. 협동조합. 예, 훌륭한 일을 했네. 네, 협동조합으로 유치원을 운영을 하고 운영은 학부모가 하고 교육은 교사가 하고 교권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침범하지 않습니다. 운영을 학부모들이 해서 교사들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교사들이 정당한 그 오너 때문에 눈치 보고 연차 쌓이면 막 쫓겨나거든요. 호봉이 길다고. 그렇지 않고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유치원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공정한 여건 네. 속에서 지금 하지만 안정적인 네, 활동을 할 수 있는 유치원을 네, 추진한 지금- 이력이 있으시네요. 네, 지금 화성에 아이가 행복한 유치원이라고 네. 아이가 행복한 유치원? 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아울러 이제 보니까 10년 공공 임대 리츠 입주자 총연합회 대표도 하고 네. 계신데 이거는 간략하게 어떤 활동인지 좀 네. 설명해 주시면 이것도 아주 길거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을 하면서 LH가 거의 막 돈이 예, 파산 지경에 예, 이르렀어요. 그쵸,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괴이한 임대주택 정책을 만듭니다. 돈이 없으니까 국가에서도 안 짓고 민간 자본을 갖고 와서 임대주택을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년 후에 가격으로 이 주민들한테 이 집을 분양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공공임대 사업의 민영화였습니다. 저도 이제 그 주택에 들어가게 됐었던 거고 네. 이 공공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 이제 좀 조기 분양을 하자. 분양을 10년 후에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공공성을 좀 살리자는 취지로 전국에 있는 75개 단지 한 2만 세대가 아니죠. 20만 명. 20만. 네, 20만 명. 20만. 와, 20만 숫자가 명의 엄청나네요. 엄청나네요. 저 임대주택 주민들을 이제 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활동을 했었죠. 이 당시에 저번 대선 때 이 20만 명 이재명 대표 지지선도 했었습니다. 예, 그랬어요. 훌륭한 일을 이렇게 네. 이렇게 안 알려지게 활동했어요. 아니 규모도 있으면서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널리 이렇게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이게 정치의 역할이지 그렇죠. 않나요? 아니 배치만 안 다셨지 거의 뭐 지역에서 배치처럼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저번에 제가 화성을 지역에서 예비 후보 활동을 했었습니다. 예비 후보를 했는데 이제 당이 이제 전략공천 기준을 네. 잡혀서 깔끔하게 승복하고 네, 우리 당시 공연 후보 선대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 이제 이준석한테 졌는데 그러게요. 다음에는 반드시 필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런 지금 해오신 이제 이력들을 보자면 앞으로 펼칠 그 정치 활동이 기대가 되는데 본인 정치의 기본 방향 이걸 우리 국민들에게 얘기를 한다면 화성을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벌써 이 마지막 질문인가요? 아니 예. 네. 시간이 다 됐다는 거지. 예. 다 돼갑니다. 네. 이거하고 다음 질문 하나 네, 그래서 네, 편하게 알겠습니다. 하세요. 네. 편하게. 저는 진보적 상상력이 현실화될 수 있는, 현실화시킬 수 네.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네.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인들은 현실 속에 살아가요. 하지만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상들, 그런 미래에 대한 꿈들, 그런 것들은 우리 정치인들이 항상 현실화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진보냐 보수냐 나누는 게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진보는 미래에 대한 가치, 보수는 현실에 대한 가치라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보수는 고루한 거고, 그렇죠. 현실성이 없는 어떤 미래를 꿈꾸는 진보는 공허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구분을 없애야 됩니다. 적절한 비유. 그렇기 때문에 진보적 심장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정당을 말하는 그 의미인 거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진보적 상상력을 내가 현실화시켜 주겠다. 네.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이유가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네. 그래서 저도 현실의 정치인이지만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상력들, 진보적 꿈들, 그것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더 가고 싶은데 네. 뭐 시간이 좀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다음번에 모시는 걸로. 그래서 좀 이제 질문을 좀 바꿀게요. 지금 매일매일 안국동에서 또 국힘당 앞에서 네네. 그 서울의 소리가 국힘당 앞에서 매일 농성해요. 아우, 그러시구나. 제가 거기 목소리가 시잖아 내가. 내란 정당, 반란 정당 해체하라 이렇게 외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늘 이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어떻든 민주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수많은 우리 그 애국 민주 시민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좀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 전달하는 것으로 오늘 이 시간 맞이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죠? 네네네. 네. 왜 그러면 시어머니 같이 맨날 쿠사리야. 엄격합니다. 네, 우리 시민 여러분. 저쪽에서 자꾸 그런 표현을 쓰게 하는데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분들이야말로 애국 시민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치지 마십시다. 고지가 바로 앞입니다. 우리 집회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12월 3일로부터 벌써 2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너무 힘들다, 지친다, 이게 안 될 것 같지 않냐 이런 푸념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어떠한 길보다 지금 쟁걸음으로 빨리 오고 있습니다. 2달 만에 역사를 바꾸고 폭군을 끌어내고 그리고 내란 세력들을 처벌하는 이러한 걸음들이 결코 느린 걸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칠 수 없습니다. 이제 겨울이 끝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영하 7도, 8도 그러더니 오늘 막 영상의 기온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겨울이 다 끝났으니까 조금만 더 옆에 있는 동지들 손을 잡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따뜻한 봄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어떠셨는지 한 말씀. 네, 함께 책상 옆에서 활동하고 계실 때는 그러니까 부대변인실에 같이 있을 때는 몰랐던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 전편에 나왔던 우리 이현태 부대변인님의 청년으로서 반짝반짝하는 그런 결기도 볼 수 있었고 아울러 우리 원혁 제가 왜 헷갈리냐면 우리 부대변인이 다 이시야. 저만 이시야. 뭐 이름도 비슷해. 희읍, 삐읍, 뭐 이렇게 하여튼 죄송하고 이원혁 부대변인님은 지금 댓글로도 뭐 응원 메시지가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화성을에 정말 앞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유망한 예비 정치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언제나 우리를 더욱더 힘차게 나가게 할 것이고요. 오늘 두 분 젊은 정치인들 만나면서 굳이 뭐 민주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이런 훌륭한 정치인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정치와 정치 제도는 새로워질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을 오늘 또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날씨가 좀 풀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사가 또 닥쳐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이 갓난신고의 시기를 지혜롭게 넘어가서 새로운 대한민국 빛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수요일 날 또 다른 훌륭한 정치 신인들 같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이야기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여론조사, 빛의 혁명, 여론조사의 혁명, 여론조사 빛.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서울의 소리가 전하는 가장 빠르고 신뢰도 높은 여론조사 해설. 미래를 만드는 우리의 선택. 여론조사 빛과 함께하세요. 서울의 소리와 윈지코리아가 함께하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분석해드립니다. 속 시원한 해설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힙니다. 여론의 흐름을 가장 먼저 읽고 대선 판도를 예측합니다. 매주 금요일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을 예측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석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전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